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거정입니다. 오늘부터 파트 2 문제 풀어드리는데 파트 1에 비해서 변경된 내용이 파트 2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많지는 않아도 다 정리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당연히 정리해놨고 간접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연관성만 있어도 다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정리형으로 쓰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기출문제네요. 만약에 법인이 허용한다면 earnings, 수익이죠. 수익이 accumulate, 유보시키는 거죠. 회사 내에 배당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거. 자, beyond the reasonable needs. 자, 합리적인 필요를 초과해서 지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유보시킨다. 회사 내에 남겨둔다. 나눠주지 않고 그런 얘기 됩니다. 자, 그러면 be subject,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의 대상? accumulated earnings tax. 보통 AET 이렇게 표현하죠. 유보 이익세 정도를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필요 이상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에 남겨두면 이익을. 자, 유보 이익세 몇 퍼센트? 20%입니다. 20%. 자, 이런 문제 한번 보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회사 내에 너무 많은 이익을 유보시키면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필요한 만큼은 당연히 남겨둘 수 있겠죠. 해설, 방과후 보시면 사업 확장, 또 새로운 시설의 건설 등등 그렇죠. 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돈 필요하죠. 다 배당해 버리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일들을. 자, 필요한 만큼 남겨도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남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PSC는 15만 달러까지, 시범인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방금 1 보시면 세무조사 후에 이 세금 떼집니다. 유보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AET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먼저 합니다. 했는데 너무 많이 남겼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때 이 세금 부과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maximum number. 최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네요. 주주의 최대 숫자네요. 법인이 가질 수 있는, 지급하면, 그렇죠? to be eligible,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 어떤 자격? to be treated, 다뤄질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면, S법인, 무슨 얘기죠? S법인의 최대 숫자는 몇 가지이나 그런 얘기죠. 이 S법인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인이죠. 따라서 주주의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자, 100입니다. 100. 100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숫자를 넘어간다. 주주의 숫자가 그러면 S법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S법인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 이 요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방금 1 내국 법인이어야 되는데요. 외국 법인은 S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방금 이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주주의 수는 100인 이하, 100인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100인 이하니까. 자, 개인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자, 신탁 상속재단도 가능합니다. 이 개인과 신탁 상속재단은 세트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가능하면 신탁이나 상속재단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이라든지 C법인 등은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법인이 S법인의 주주가 가능하다면 주주의 수를 100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자, 주식의 종류 하나여야 되고요. 그렇지만 의결권의 차이는 인정이 됩니다. 자, 의결권이 있는 주식, 그리고 없는 주식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보험에서도 금융기관이죠. 그렇죠? 자,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은 S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고요. 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S법인은. 3번 문제. 자, 우리 씨가 운영합니다. 어떤 사업체를 as proprietorship,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자, 그가 샀네요. 아래 이것저것 샀네요. 그렇죠? 네 가지. 자, 문제가 뭐죠? total amount, 총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listed properties. listed property가 뭐죠? 저는 우리말로 병용자산 이렇게 옮기는데, 병용 무슨 얘기죠?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개인용으로도 쓸 수 있는 자산을 listed property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컴퓨터 사는데 400불 썼고요. 또 passenger vehicle,
자, 자동차는 무게가 중요하죠. 자, 지금 6,000파운드짜리 자동차 샀네요. 2만 불 주고. 다음, 비디오 리코딩 이퀴먼트 500불 주고 샀고요. 랩탑 컴퓨터 700불 주고 샀네요. 자, 병용 자산, 이 총 금액 구하라는 문제니까, 자, 두 번째 있는 그 자동차, 무게가 6,000파운드, 6,000파운드죠. 6,000파운드 이하는 세법에서 병용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2만 불 들어가고요. 다음, 비디오 리코딩 이퀴먼트도 마찬가지죠. 그 세법에서 아예 병용 자산으로 간주해 버리죠. 따라서 2만 불과 500불 합하면 2만 500불인가요? 자, 이 두 가지가 병용 자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자, 컴퓨터 등은 자, 랩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업무용으로 만약에 썼다면 증빙자료 잘 갖춰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원칙은 증빙자료 잘 갖춰야 됩니다. 자, 방가로 2에 있는 이 내용 제법 중요합니다. 병용자산 같은 경우는 50% 초과해서 그 업무용으로 써야지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50% 초과입니다. 초과. 다시 말해서 50%까지 정확하게 50%만 업무용으로 썼다. 감가상각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를 비롯한 주변 기기 지금은 병용자산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병용자산이었죠. 이것도 그렇죠? 자, 방금 사회 보시면 간주한다고 되어 있죠. 병용자산으로. 그렇죠? 6,000파운드 이하네요. 그렇죠? 또 사진기 또는 비디오 녹화기 등은 아예 그 세법에서 병용자산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업 문제입니다. 대한회사, 이 회사는 시법인입니다. 자, 그 회사는 NOL이 발생했대요. NOL, Net Operating Loss 얘기하는 거죠. 운영 손실입니다. 자, 사업을 했는데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번 돈을 초과하는 쓴 돈 중에서 번 돈을 초과하는 그 금액을 NOL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100만 불로 되어 있죠. 쓴 돈이 100만 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번 돈보다. 자,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 올해 이번 과세인데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그 NOL이 다루어져야 되느냐? 문제는 이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대하는 taxable income of 500,000 작년에 돈을 번 거죠. 50만 불 그렇죠? 작년에 50만 불 벌고 이번 과세 연도에는 100만 불 손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규칙이 NOL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또 코비드-19 때문에 또 바뀌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가 뭐죠? 아주 옛날 규정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80% 과세소득의 텍스블 인컴의 80%만 NOL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급할 수 없습니다. 2월만 가능합니다. 다음 과세연도로 넘기는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난 과세연도로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난 과세연도의 텍스블 인컴을 공제하는데 써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최근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80% taxable income 과세 소득의 80%만 공제할 수 있고요. 자, 남은 건 2월 다 공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 공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남을 수도 있겠죠. NOL이. 자, 남은 NOL을 원칙적으로 소급이 아니라 2월 시킬 수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A 보시면 틀린 데 보죠. 그렇죠? 캣백 소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B 단지 2월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미래의 과세연도로 단지 2월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코비드-19 무시하십시오. 자, 80% 원칙적으로 2월만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바뀐 내용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소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왜? 전 과세연도에 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냈겠죠. 그 세금 환급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NOL을 소급시켜가지고.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어느 것이 disqualify 자격을 잃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this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으니까. 자, 법인이 뭐 하는 거 선택하는 거. S 법인을 선택하는 거. 자, 주주가 75면 아무 문제 없죠. 100인 이하니까. 그렇죠. 75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B. voting and non-voting stop. 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라는 얘기지
그 의결권의 유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non-resident 비거주자죠. 비거주자. 자, 비거주자는 S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S법인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설립 요건이. 다음 나왔고요. 자, D도 확인해 봅니다. 자, employee, stock option, plain shareholder. 자, 적격 주식 선택권이죠. employee stock option. 네, 가능하고요.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모든 것이 다 맞는 얘기래요. 맞는 얘기인데 뭐 관련해서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와 관련해서. 그런데 except 틀린 거 골라야 되겠네요. 자, A 보시면 자, 어떤 비영리 단체도 조직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파트너십, 동업회사의 형태로.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비영리 단체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 자영업 또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비영리 단체를 만들 수 없다는 거, 설립할 수 없다는 거. 자, 지금 틀린 거 골라야 되는 거죠? 다 맞네요. 자, B입니다. 자, 어떤 비영리 단체도 조직되어서는 안 된대요. 어떤 형태로? 나오네요. 그렇죠? sole proprietorship. 자, A, B 두 가지 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 내려갑니다. 비영리 단체는 조직되어야 된대요. 어떤 형태로? partnership 또는 sole proprietorship. 문제를 너무 쉽게 냈네요. 그렇죠? 자, A, B, C 완전 반대된 내용이죠. A, B, C는 이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C가 답입니다. 자, 보기 D도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 봅니다. 비영리 단체는 under 자, 세법 501조 C3은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자, 이 조항과 관련해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대요. 만약에 조직된다면, 자, 주로 무엇을 위해서? Local Chamber of Commerce. 또 틀렸네요. 그렇죠? 자, Local Chamber of Commerce, 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 중으로 옮기면 되겠죠? 자,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때 비영리 단체로 설립할 수 있다. 미국 세법에 자, 이 목적은 없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해야 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뭐 자선, 종교, 교육 등등등. 자, 해설 보시면 정리해놨네요. 그렇죠? 종교, 자선 또는 공공의 이익. 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목적으로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방가루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놨네요. 그렇죠? 자,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학, 공공, 안전을 위한 실험,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그리고 어린이 또는 동물학대 방지 등등등. 그렇죠? 자, 아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7번 문제. 대안은 C법인입니다. 그 회사에는 아래 소득이며 비용이며 손실 등이 발생했대요. 자, 문제는 컴퓨터 계산해보라는 거죠. taxable income, 과세 소득을 그 회사에. 자, 그리고 문제 또 있습니다. what form, 어떤 서식이 사용돼야 하느냐. 뭐 지역하면 수동태 문장이니까. 자, 조정하기 위해서 income in books, 장부상의 이익을 무엇과 맞추기 위해서 income per return, 신고상의 소득과 맞추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사실 미국 세무사 시험은 미국 국세법 위주로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회계학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사실 많이 출제되지 않죠.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로 나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이 문제 7번이 전형적인 회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자, 7번 문제만 잘 정리하시면 뭐 관련되는 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장부상의 소득을 신고상의 소득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정시켜야 된다. 조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식이 사용되느냐. 이게 질문이죠. 자, 왜 맞춰야 되느냐. 회계 기준과 세법은 다르죠.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저렇게 하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따라서 회계상의 장부상의 이익을 세금 신고할 때 세법이죠. 세법 기준에 의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해 줘야 됩니다. 세무 조정,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 총 매출, 이 회사의 총 매출액은 50만 불이래요. 그리고 gross amount of the asset, 총 자산은 800만 불을. 일단 M-1을 써야 되겠네요. 왜냐면 총 자산이 1000만 불 넘어가면 M3를 사용해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총 자산액이 800만 불이기 때문에 M-1을 써야 됩니다. 자, 따라서 답은 뭐 A, B, C 중에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 들어갑니다. Net income in books. 이건 장부상의 순이익이죠. 40만 불. 자, 회계 기준에 따른 이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Compute the taxable income. 과세 가능한 소득을 계산해 보래요. 과세 가능한 소득. 다시 말해서 세법 기준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 봐라. 지금 여기에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40만 불은 장부상의 그 순이익입니다.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순이익입니다. 자, 세법에 의해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은 Federal Income Taxes. 연방 소득세죠. 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뭐 국사가 됐든 지방사가 됐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 기준으로는 뺐겠죠. 그렇죠?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 뺐겠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자, 국세는 아무리 납부해도 비용 처리하지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따라서 이거 다시 더해야 됩니다. 더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인트레스트 이자인데 미니보너스 지방채에 붙은 이자네요. 뭐 지방채에 붙든지 뭐 국채에 붙든지 들어온 돈이니까 회계 기준에 의하면 그 수익을 잡았겠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수익을 잡지 말라고 되어 있죠. 지방채에 붙은 이자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자, 다음 초과인데요. 자본 손실이 초과인데요. 무엇을? capital gains, 자본 그 이득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capital loss는 passive loss죠. 따라서 그 공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passive income이 그 상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대요. 한마디로 capital loss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세법에서는 그 capital 그 gain까지만 공제하라고 돼 있죠. 근데 회계 기준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처리했겠죠. 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더 해야 돼요. 3만 불 다시 더 해야 됩니다. 자, 원칙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뺀다. Federal Income Taxes 비용이죠. 그렇죠? 나간 돈이니까. Interest of mini bonds. 자, 지방채에 붙든 뭐 국채에 붙든 들어온 돈이니까 수익이죠. 따라서 이건 빼면 됩니다. 1번 뒤에 있는 거 excess of capital losses. 이거 비용 처리했겠죠? 그렇죠? 회계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자, 비용이니까 결론적으로 비용이니까 다시 더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풀이하면 된다?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면 된다. 이것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회계 몰라도 이 방법 사용하면 거의 100%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만 불부터 시작했는데 자, 8만 불 비용이니까 더하고 2만 불 수익이니까 빼고 3만 불 비용이니까 다시 더하면 얼마인가요? 8만 불에 48만 불에 2만 빼고 3만을 더하면 49만 불이네요. 그렇죠? 답은 C가 되네요. C. 그렇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고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고 이렇게 푸시면 관련되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뭐 M2도 있는데 M2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M2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 잉여금 처리하는 그 부분인데 신경 전혀 쓰실 필요 없고요. M1과 M3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M1은 자산 총액 얼마? 1천만 달러 미만 또는 총 매출의 기준으로는 25만 불 이상, 25만 불 이상입니다. 이상. 그리고 M3는 제목에 다 나와 있죠. Net income 또는 loss. 자, 순소득 또는 소득 또는 손실이죠. 자, reconciliation 이건 맞춰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회사 그 total asset 그 총 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회사는 M3를 사용해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CF 보시면 25만 불 얘기 또 나오네요. 총 매출액이 25만 불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런 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코딱지만한 회사가 무슨 세무조정이냐 뭐 그런 얘기 되겠죠. 자, 수익은 빼고 비용은 더하고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관련 문제.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자, S법인의 주주의 취득가는 일반적으로 증가가 된대요. 자, 지금 지분의 취득가가 증가가 된대요. 요인을 찾으면 되겠네요.
distributions. 이건 분배죠. 자, 분배 받으면 그만큼 줄어들죠. 다음 B, non-taxable discharge of indebtedness. 자, discharge of indebtedness. 이거 뭐죠? 채무 탕감이죠. 자, 채무가 탕감되면 소득이 올라가죠. 그런데 non-taxable이니까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고요. 다음, separately. 따로따로, 별도로 기재되는 loss items. 여기서 중요한 건 loss죠. 별도로 기재된다. 뭐 이것보다는 loss가 키워드입니다. 자,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의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그 금액, 손실 금액만큼은 베이시스 취득가를 감소시킵니다. 다음 D, taxable income. 돈 벌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번 돈에서 자기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취득가, 베이시스가 올라갑니다. 자, 교재 해설 보시면 S법인 주주의 취득가의 증가는 파트너 지분이 증가하면 참조하려 뭐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재에는 그 파트너의 취득가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트너를 S법인 주주로 바꾸면 됩니다. 자, 반거래율 증가하는 경우죠. 자, 파트너십을 그 S법인으로 바꿉니다. 그 S법인 부채에 대한 그 주주 몫의 증가 또는 주주의 인수 및 추가 출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S법인이 갚아야 될 돈인데 주주가 뭐 갚기로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베이시스, 주주의 그 베이시스 취득가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 출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돈을 더 넣었다는 얘기죠. 회사에. 따라서 넣은 만큼, 그렇죠? 베이시스 취득가가 올라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소득이죠. 소득. 중요한 건 소득이죠. 돈 벌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그 몫만큼, 그 주주의 몫만큼 올라갑니다. 주주의 그 취득가 베이시스가. 자, 반가로이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 반가로 1과 2는 그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국세는 시법인이었습니다. 이었대요. 과거 시절 썼네요. 국세가 문 닫았대요. 자, 그리고 그 회사에서 분배를 했대요. 어떤 자산을 장부가 1000불짜리, 시장가는 2000불짜리, 그리고 저당권 설정 금액은 3000불짜리. 지금 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모양이죠. 그런데 채무 금액이 3000불 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자, 어떤 주주에게 이러한 자산을 분배했습니다. 주주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스나라. 자, 얼마의 이익을 그 회사가 인식해야 되느냐. 말이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 분배에 있어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문제 첫 번째 줄 보시면 closed. 문 닫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청산분배라는 얘기입니다. 청산분배. 따라서 그 회사 문 닫으면서 나눠주는 분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손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얼마짜리 팔아먹은 거죠? 1000불짜리 팔아먹은 겁니다. 장부가로 가야 되니까 취득가는. 그렇죠? 근데 시장가가 2000불이 있는데 자, 뒤에 모기지 금액이 있지 않다면 문제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1000불짜리 2000불에 팔아먹은 거니까 1000불을 이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문제가 모기지 설정 금액이, 그렇죠? 그 저당권 설정 금액이 더 큽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이. 이럴 때에는 저당권 설정 금액을 시세로 봅니다. 세법에다 그렇게 정해버렸거든요. 장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1000불짜리를 3000불 받고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법에서는. 따라서 2000불 이익으로 잡고 신고하고 세금 낼 거 있으면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저당권 설정 금액이 시세보다 더 높다. 그럴 때는 그 저당권 설정 금액이 뭐가 된다? 시사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였네요. 그렇죠? 기출문제. 자, cancellation of debt income. 자, 채무탕감이죠. cancellation of debt. 채무탕감도 소득을 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자, 무엇에 대한 subchapter S corporation. 자, subchapter에서 S 따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스몰로 해서 S 따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S 법인에서 S 얘기하는 겁니다. 자, S 법인에 대한 채무 탕감 소득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답으로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답은 D입니다. give rise to income. 소득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소득? flows to shareholders. 주주에게로 흘러들어간다. 무슨 얘기죠?
자, 약간 유식하게 해석하면, 유식한 척 해석하면, 그 귀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주주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소득이 비과세되지 않는다면 S법인에 의해서 지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S법인 단계에서 과세되는 소득이라면, 그렇죠? 과세되는 소득이라면, 자, S법인 단계에서 신고하고 세금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로 귀속된다. 흘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S법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패트로 엔티티 얘기하는 겁니다. 귀속 사업체. 자, S법인 또 패트로 엔티티이지만 패트로 무슨 얘기 하시죠? 귀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성원에게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S법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동업회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LLC, 유한책임회사도 똑같은 패트로 엔티티, 귀속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자, 총경계입니다. S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LLC 같은 경우는 자, 사업체 단계에서 번 돈, 쓴 돈 정리해서 신고하고 세금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 어떻게 한다? 넘겨야 됩니다. 누구한테로? 구성원에게로. 파트너십 구성원 누구죠? 파트너죠. 그렇죠? LLC의 구성원은 뭐죠? 멤버입니다. 멤버. 자, 그리고 S법인은 법인이니까 당연히 구성원이 주주가 되겠죠? 자, 이거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넘겨받은 구성원이 주주나 파트너나 멤버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신고하고 세금 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패트로 엔터티는. 자, 11번 문제입니다. 아래 모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뭐가 관련해서 cancellation of debt income, 채무 탕감 소득과 관련해서 S법인의 자, 채무 탕감 소득 특이한 얘기죠. 지금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 운 좋게 자, 세법에서는 돈 번 걸로 봅니다. 특이하죠?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사실. 자, 여기 보시면 cancel amount. 자, 탕감액이죠. 그렇죠. 탕감액은 간주되어집니다. gross income으로 총소득으로. 자, 조금 전에 벌써 설명드렸네요. 11, 12. S는 S법인의 신고 서식이죠. 자, B로 내려갑니다. 자, 탕감된 채무 금액이죠. 이거 배제된 어디에서 인컴,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소득을 보지만 소득을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산과 지급불능 이 경우죠. 자, 이것이 증가시킬 거예요. 베이시스 취득가를 주식의 취득가를 자, 지금 과세 소득에서 배제되었다. 소득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버물을 보지 않겠다. 따라서 취득가가 늘어날 이유가 없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가 올라가겠죠. 지분율만큼. 예를 들어서 자, 10만 불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10만 불에 50% 5만 불이죠. 5만 불만큼 취득가가 올라갑니다. 배제되지 않는다면 소득에서. 자, 답은 나왔고요. 자, C 비율이라는 얘기죠. 탕감된 채무 소득의 비율대로 패트로 귀속될 것입니다. 주주에게로. 이놈도 조금 전에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D로 맞는 얘기입니다. 자, 취소된 채무 소득은 채무 탕감 소득이죠. 지금 어색하네요, 그렇죠? 채무 탕감 소득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insolvency가 바로 지급 불능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갚아야 될 것이 더 많은 상태, 그렇죠? 자, 재산 다 정리했는데도 갚을 돈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bankruptcy 파산의 경우에도 탕감된 채무가 과세 소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래 모든 얘기가 다 캐릭터 성격이래요. S법인의 성격이래요. except 아닌 거. S법인 특징이 아닌 거 그러면 되겠네요. 자, 단지 내국 법인만 S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외국 법인은 S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 보기 B는 S법인은 유지해야 되는데요. 주주의 수가 100인 이하라는 얘기죠. 원래스니까. 자, 주주도 개인이거나 트러스트, 신탁이거나 아니면 상속재단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개인과 신탁, 상속재단은 하나의 세트 메뉴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이 가능하면 신탁이나 신탁 상속재단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B도 맞는 얘기고요. 100인 이하여야 됩니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그 S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C, S 법인은 자, one class of stock. 자,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죠. 자, 그 의결권은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도 있고 없는 주식도 있고 이건 가능한데 종류는 한 가지여만 발행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우선주 발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D가 답이어야 되겠네요.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company 이런 것들도 S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수 없죠. 그렇죠. 답 D가 맞죠.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Accrual basis of accounting. 자, 발생주의 얘기하는 거죠. 발생주의 그 회계 처리 방법. 이것이 사용되어야 된대요. 아래의 상황 하에서는 자, 아닌 상황을 고르면 되겠네요. except A 보시면 taxpayer, 납세자인데 carries inventory, 재고 자산을 그 가진 납세자, 재고 자산이 있다면 재고 자산이 뭐죠? 그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창고에 쌓아둔 자산 아닙니다. 자, 재고 자산이 있다면 발생주의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보기 보면 annual, average, gross revenue. 자, 연평균 총 수익이죠. 총 매출액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넘어가는데요. 500만 불. 자, 500만 불 넘어가면 비교적 큰 사업자로 봅니다. 이 발생주의는 작은 사업자에서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방법이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그 전문가를 또 고용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작은 사업체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자, 다음 보기 C야. Family Farming Corporation. 가족 농업 법인이죠. 자, 농업이나 어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을 볼 수 있겠죠. 세법상 이런저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이나 어업 법인에는 법인으로 그 운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평균 총 수익, 매출액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500만 불 넘어가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500만 불 넘어가면 발생주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법인이죠. 가족 농업법인 봐줍니다. 2,600만 불로 왕창 올려줍니다. 2,600만 불이 넘어가야지 발생주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tax shelter 얘기할 것도 없죠. 조세 피난처는 무조건입니다. 매출에 그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무조건 발생주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발생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는데, 자, 발생주의가 뭐죠? 회계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발생하면 그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외상 매출을 합니다. 외상 매출 뭔지 아시죠? 자, 돈이 들어왔나요? 들어오지 않았죠? 따라서 현금주의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장부에 쓸 게 없죠. 돈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한다면 자, 장부에 써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얼마 이렇게 돈 들어온 게 없어도 왜? 외상 매출. 자, 매출이라는 외상이지만 비록 외상이지만 매출이라는 그 어떤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재화를 자, 외상 매입합니다.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가져왔다라는 얘기죠. 현금주의를 사용한다면 자, 비용 처리할 게 없죠. 아직 돈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생주의를 사용한다면 자, 돈은 나간 거 없지만 매입이라는 어떤 그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따라서 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 얼마 이렇게 이것이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된다는 그 원칙 때문에 그 원칙과 상당히 관계가 깊고요. 자, 3번에 방금 정리해놨네요. 그렇죠? 발생주의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 경우. 자, 재고상품 앞서 설명드렸죠? 재고상품이 있으면 그 발생주의 사용해야 되고요. C법인 따질 거 없습니다. 무조건 발생주의. 자, 연간 평균 총수익이 500만 달러 넘어가면 자, 다음 이제 가족농업법인이죠. 자, 농업업은 어려운 업종이죠. 따라서 500만 불이 아니라 2,600만 불 넘어가야지 발생주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세법에서는 2,600만 불이 하나의 기준이 되죠. 그 큰 사업체와 작은 사업체를 나누는. 다음에 조세 피난처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발생주의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방금 사의 내용은 일종의 예외입니다. 자, 그 발생주의를 사용하면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적인 사건만 발생하면 그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아도. 그런데 상대방이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럴 때는 실제로 돈 나갈 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스톱을 짜고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아래 모든 내용이 포함될 거래요. 어디에? gross receipt, 총 매출액에 소득을 잡으라는 얘기죠. 자, 그 과세연도의. 자, A 보시면 sales made. 자, 판매는 되었지만 income not collected.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외상 매출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외상 매출금인데, 자, 어떤 사업체죠? using accounting method. 발생주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체. 자, 사업체. 그런 사업체는 당연히, 비록 돈을 받지 못했지만, 매출이라는 회계적인 사건은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자, A는 맞는 얘기죠. 자, B, sales taxes, 판매세죠, 판매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collected, 징수된 거죠. by business, 사업체에 의해서. 자,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cash accounting method, 현금주의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체에 의해서 징수된 판매세, 뭐 기억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현금주의가 뭐죠? 현금 들어오면 수익을 잡는 거죠. 분명히 지금 현금 들어왔죠. 그렇지만 수익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세일스 텍스. 이거 누구 돈인가요? 정부 돈입니다. 정부 대신 거두는 거죠. 징수하는 의무만 지는 겁니다. 자, 자기 돈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보내줘야 됩니다. 정부로 보내줘야 됩니다. 꿀꺽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보기 쉬운 fair market value of property. 공정한 시장 가치죠. 어떤 자산이 그 사업자가 받은 무엇과 유관으로 A, 재화나 서비스 용역. 자, 지금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property, 어떤 자산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현금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자, 대신 받은 자산 있죠. 그 자산을 공정한 시장 가치로 평가해서 그 금액을 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현금 받지 않았다고 해서 수익을 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탈세입니다. 다음 D, lease bonus and lease cancellation payment. 자, 일반적으로 lease 보너스도 그렇고 lease cancellation B, 이런 payment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그렇고 보통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자, 들어온 현금만 수익을 잡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세일스 텍스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신 걷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신고 되겠습니까? as other income, 기타 소득으로. 자, 기타 소득이 뭐죠? 원래 목적 있죠? 사업의 목적. 그것과 관계가 없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체라고 할게요. 자, 컴퓨터 판매에서 번 돈은 당연히 기타 소득이 아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판매사 사업자인데, 자, 그때 이자 소득은 기타 소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주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 이렇게 정리해놨네요. 그렇죠? 자, A는 proceeds 뭐 판매 대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 대금인데 international sales, 자, 미국 내에서 판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판 것에 대한 대금이죠. 뭐 수출 대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디에서 팔든 상관없는 거죠. 주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기타 소득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기타 소득을 신고되어야 할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B는 bad debt, 대손금이죠. 대손금인데 recovered, 자, 받지 못할 것을 처리했는데 recovered, 회수했다는 얘기죠. 자, 주요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죠. 따라서 이런 것을 기타 소득 other income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 sales tax collected, 이거는 사업체의 매출 자체가 아니죠. 그렇죠. 조금 전에 간단히 정리해드렸었죠. 자,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정부 돈입니다. 징수만 대신하는 거지 정부에 잽싸게 보내줘야 돼요. 다음 income, 소득인데, 자, borrowing activities, borrowing 무슨 얘기죠? 물물 교환이라는 얘기죠. 자, 물물 교환으로부터 생긴 소득, 뭐 지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기 좀 애매한 그런 소득입니다. 뭐 확실한 거 있죠, B. 그런데 사실 B도 약간 좀 깊게 들어가면 기타 소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업체다.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업체다. 그럼 또 얘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나라 씨는 빌더, 건축업자입니다. 2021년에 그녀가
placed in service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감가상각 관련해서 자, 어떤 그 하나의 그 construction equipment 건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그 준비한 거죠. placed in service. 자, 이 상태가 되면 실제로 그 사용하지 않아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 주고 산? 5만 불 주고 산. 만약에 그녀가 placed no other section 179 property 세법 179조에서 그 규정하는 어떤 다른 자산을 그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자, 그 해에 얼마를 그녀가 감가상각할 수 있을까요? 그 장비에 대해서 5만 불 주고 산 장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내용 연수를 나눠야 될까요? 어떤 그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해서 자, 지금 내용 연수 따질 필요 없죠. 왜? 최대 5만 불 한 방에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세법 179조에서 자, 아주 그 납세자가 납세자의 그 구미를 당길 만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자, 이 세법 179조의 상각을 one time deduction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방에 다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금액 제한은 있죠. 최대 얼마까지? 2021년 현재 105만 불까지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Tax Cuts and Jobs Act라는 법 처음 만들 때 그때 뭐 2배로 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려 주었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조금 늘려주는데 일단 중요한 건 2021년 현재 105만 불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105만 불까지 한 방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렇죠? 자, 세법 179조 감가상각과 관련된 조항인데 자, 최대 얼마까지? 105만 불까지 자, 한 방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한 그 해의 비용으로 자,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답은 C입니다. 5만 불. 자, 5만 불 한 번에 비용 처리해도 됩니다. 105만 불까지니까 5만 불은 쉽게 해서 껌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phase out 됩니다. phase out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262만 불부터는 1불당 1불씩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 262만 불에 105만 불 더하면 105만 불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367만 달러가 되죠. 자, 367만 달러가 넘어가면 더 이상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싼 어떤 자산을 구입해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상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고도 되고 임차 빌린 것도 됩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안 되겠죠. 방금 위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혼도 되고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연한 얘기죠. 공제받지 못하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겠죠. 자, 방도로사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 정리해 놨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거, 방도로사에서 맨 밑에 있는 거, 자, draft, breeding, sport, dairy. 자, 견인, 번식, 경기, 낙농. 자, 용, 소나 말. 소나 말도 사업용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나 말도 세법 179조의 대상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생물인데 어떻게 감가상각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17번 문제. 자, 우리는 시법인입니다. 우리가 회사 이름이네요. 그렇죠? 자, 나라는 사람 이름이네요. 100% 주주. 그 회사의 100% 주주. 주인이 한 명이라는 얘기죠. 단독 주주. 2021년에 자, 우리라는 회사에서 회사는 10만 불의 earnings and profit 이득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ENP.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배당을 했습니다. 분배를 했어요. 15만 불 나라씨에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나라씨가 혼자 주인인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법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나라씨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이러한 거래를 자, 우리 회사에 있어서 나라씨의 주식의 베이시스 취득하죠. 그것은 10만 불이고요. 자, 일단 번 돈 가지고 분배한 거는 오디너리 인컴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A, B, C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0만 불은 EMP 가지고 분배한 거니까 나머지 5만 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15만 불 분배했으니까 10만 불은 이제 번 돈으로 분배했고 나머지 5만 불은 Return of Capital 자본의 반환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나라시의 주식의 취득가 10만 불이죠. 10만 불이 5만 불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5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투자한 돈 돌려받은 거니까 세금 떼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비배당 분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정리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죠. 자, under the updated된 어떤 자본화와 수선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본화가 뭐죠?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서 일단 가산시켰다가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일부씩 비용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자본화 자체는 원가에 가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리페어, 수선비, 우리말 수선비쯤 되겠죠? 자, 수선비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해 바로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자, 이 규정에 의하면 자, 금액인데 뭐에 지불된 금액? 그 RA 행위에 지불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자본화되지 않는데요. 그 to be capitalized, 자본화될 것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되겠죠. 자, 만약 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as capital expenditures, 자, 자본화 비용이죠. 그 자본화 비용. 자, 자본화 비용이 뭐죠? 그 원가에 가산시키는 비용입니다.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 영어식 표현이라서 약간 어색한데 뭐 쉽게 해석하면 그거죠. 그 수선비 골라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A 보시면 repair and maintenance. 자, 수선 그리고 관리죠. 그 개선시키지 않는 어떤 tangible property, 유형 자산을 개선시키지 않는 뭐 수선비 또는 관리비. 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답을 가르쳐 준 거는 다름없네요. 그렇죠? 자, B, C, D는 자본화 해야 될 그 비용이겠네요. Adapting a unit of property to a new and different use. 키워드는 그 new하고 different가 되겠죠. 새로운 용도 또는 전혀 다른 용도 뭐 바꾸는데 들어간 돈은 자본화 시켜야 됩니다. 원가에 가산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C 같은 경우는 자, materially enlarging, 뭐 실제로 아주 크게 늘렸다는 얘기죠. 어떤 자산을. 자, 뭐 당연히 자본화 비용이고요. capital expenditures, 이 책의 문제에 나온 그 용어를 빌리자면 replacing, 교체라는 얘기죠. 이 단어 들어가면 거의 그 자본화 비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교체, 바꾸는 거니까. 쉽게 통으로 바꾸는 거니까. major component, 자, 중요한 어떤 일부분, 이거나 어떤 실질적인 구조, 그렇죠? 어떤 자산의 어떤 실질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바꾼다. 당연히 그 자본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원가에 가산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비용으로 발생한 그에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B, C, D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켜서 일단 가산시킨 다음에 자, 일부씩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수선비인지 수리비인지 또는 뭐 자본화 비용인지 구별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를 나올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내용은 잘 내지 않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computation, 계산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recapture amount, 회수되는 금액의 계산, 뭐 지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감가상각의 회수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것이 필요하지 않대요. not necessary. 자, 뭐 할 때? 자, 사업체가 사용하면 자, 어느 퍼센트? 자, 세법 179조 또 나왔네요. 내지는 listed property. 자, 세법 179조에서 규정하는 자산 또는 listed property, 병용 자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자산의 그 퍼센티지, 그 사용 퍼센티지가 exceeds, 넘어가면, 자, recapture amount 계산하는 거 필요 없다. 뭐, 정리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50%입니다. 50%를 넘어가야지,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해설 보시면, listed property, 병용 자산, 정리해 놨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풀었죠. 그렇죠? 자, 병용 자산이 뭐죠? 병용,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쓴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업무용으로도 쓰고 개인용으로도 쓸 수 있는 자산을 병용 자산. 자, 방금 위에 보시면 50% 초과라는 내용 나와 있죠. 자, 방금 3 보시면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컴퓨터와 주변 기기라는 거죠. 자, 병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아예 컴퓨터 주변 기기는 병용 자산이 아니다라고 정의해 버렸습니다. 자, 병용 자산 대표적인 거 정리해 놨고요. 6,000파운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6,000파운드 꼭 기억하십시오. 20번 문제, 자, 기출 문제네요. 만약에 법인이 makes below market loan, 무슨 얘기죠? 시장 이자율보다 below, 더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것도 누구에게? 주주에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인은 일반적으로 is deemed 간주가 되는데요. make a payment, 돈을 준 것으로 for the shareholder, 그 주주에게 연방세법상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간주 배당, 의제 배당, 이게 무슨 얘기죠? 그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은 배당이다. 그런 얘기죠. 자, 실질 배당이기 때문에 간주 배당, 배당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형식은 뭐죠? 지금 대죠, 대요. 돈 빌려준 거. 근데 내용은 그 실질은 배당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자, deemed payment is treated. 자, 아래와 같이 다루어집니다. 뭐 다 설명드렸네요, 벌써. 자, 배당으로 다루어집니다. 자, 뭐 지급하면 deemed payment, 간주된 지급은 다루어집니다. 배당으로. 뭐 지급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 배당이기 때문에 그 배당으로 보겠다. 배당으로 보겠다를 좀 어려운 말 써서 표현하면 간주 배당, 의제 배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6가지 정리해놨네요. 맨 밑에 있는 거 무이자 또는 시장 이자율보다 저렴한 대부는 돈 빌려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간단히. 자, 주주가 낼 돈인데 회사에서 대신 내준다는 얘기죠. 배당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간주 배당, 의저 배당이 걸리면 불이익 주어집니다. 당연히.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다 정리해놨죠. 교재. 다음. 자, 주주가 임원을 겸하는 거예요. 주주 겸 사원이라는 얘기죠. 자, 적당히 월급을 주면 괜찮은데, 자, 주주라고 해서 다른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자, 합리적인 보수를 초과하는 그 금액도 간주 배당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 주주가 회사에 어떤 부동산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월세를 회사가 주주한테 월세를 줘야 되는데, 자, 보통 10,000불 주면 되는데 한 15,000불 주는 거예요. 그럼 5,000불, 거기서 5,000불은 배당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자, 회사가 주주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뭐 정상 이자로 빌려줍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 회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자, 그 채권을 그냥 포기합니다. 빌려준 돈 포기한다는 얘기죠. 간주 배당, 의자 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다 했습니까? 자, 회사가 주주한테 자산을 파는데 어떤 자산을 파는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는 거예요. 시세는 100만 불인데 한 80만 불로 받고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만 불은 간주 배당 또는 의자 배당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